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있는 오동엽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이야기는 코로나, 화학, 그리고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 개가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오늘 제가 그래도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준비했으니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을 소개해드리면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화학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국가 연구기관이고요. 전염병 예방, 약부터 플라스틱, 그리고 CO2를 자원화하는 다양한 화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를 코로나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친구분들이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외식도 못하고 친구들과 PC방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콘서트도 가야 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집콕으로 저와 이렇게 만나서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채 이런 강연을 듣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위로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극복할까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나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붙였는데 게임 축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침도 튀기고 악수도 하고 남들이 사용했던 이런 마우스 쓰고 공연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 삶이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비단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이런 전염병 문제가 항상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 도시들이 많은데 현재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100만의 도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항상 전염병이 나타나서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예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 그리고 남미에서 황금의 제국을 이뤘던 아즈텍이나 잉카 제국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몰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극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천연두와 콜레라가 주기적으로 창궐해서 영조의 어떤 한 해에는 22만 명이 사망하는 격도 있었고, 그때는 저희 과학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당분들이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극복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여서 친구들과 축제도 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었던데, 화학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가장 많은 잔소리가 손을 씻으라는 거죠. 비누가 발명됨으로써 손에 묻어있는 전염병들을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손소독제 주요 성분은 알코올인데요. 이 알코올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렇게 터뜨려서 사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약품들이 화학적으로 합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여기에 화학적 기술이 서포팅 되지 않으면 백신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여튼 화학이 우리가 코로나로 그리고 이제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에서도 아래 그림과 같이 전염병을 막는 의약품들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전공인 그리고 화학의 한 분야인 플라스틱은 인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플라스틱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성형하기가 쉽고 가볍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회용품,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여러가지 일회용 봉투, 일회용 컵, 그리고 일회용 장갑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전염병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마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일회용 봉투가 어떻게 전염병을 막느냐? 일회용품들이 많아지기 전에는 주사기라든지 장갑들을 계속 씻었었어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무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다시 재사용했을 적에 전염병이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렇게 일회용품을 쓰게 됨으로써 한 번 쓰고 버리게 되면 다음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겠죠. 음식들을 서로 소분해서 쓰다 보면 다른 사람 타액이나 어떤 손에 의해서 어떤 세균이 묻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이 전염병을 여러모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마 마스크가 섬유인데 이게 플라스틱인가요? 하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전염병으로 막아주는 플라스틱, 그리고 배달을 시켜 먹으면서 편의성을 증대시켜주는 이러한 플라스틱이 썩지 않아서 지금 지구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해양에 많이 쌓여서 우리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매립제가 다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물고기가 섭취해서 우리가 다시 해산물을 먹을 때 다시 식탁에 올라오는 이런 플라스틱 재앙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들은 플라스틱이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팀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플라스틱은 처음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한때 영국에서 당구 게임이 엄청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는데 인기가 많아질수록 코끼리가 남획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당구공을 개발하는 이 회사에서 그 상아 대신에 어떤 공모전을 내서 큰 상금을 주고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제품인 이 플라스틱 당구공을 개발하게 되었고 20세기 중반 정도에 이 스웨덴의 어떤 과학자가 예전에는 모든 포장지가 종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너무 많이 벌목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면 종이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담을 수 있을까 해서 개발한 것이 비닐봉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플라스틱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플라스틱에 대해서 상식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기 페트병과 청바지 있죠? 그리고 비닐봉지 약, 이 두 개가 각각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도와서 쓰레기를 재활용할 때 페트병은 페트함에 넣고 청바지는 보통 헌옷수거함에 넣죠. 그리고 비닐봉지는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통은 플라스틱 농에 넣는데 어떻게 연관성을 갖는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PET라는 거는 이제 PET라는 것의 약자고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예인데 얘 물질인데 얘로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게 페트병이고요. 얘를 녹여서 실을 만드는 걸 폴리에스테르 섬유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청바지가 주로 이 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 보이지만 플라스틱이 이렇게 병부터 섬유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처음 아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똑같은 성분으로 페트병과 청바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봉지는 HDP나 LDP라는 소재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병이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이 어떻게 생산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장차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화학회사에 취업한다면 원유를 수출합니다. 이것들을 정제하고 화학 반응을 보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요. 처음에는 이런 화학회사에서 만드는 플라스틱들이 바로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형색색의 쌀알과 같은 전문용어로 레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레진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레진이 열을 가하면 녹게 됩니다. 이 플라스틱의 어원은 성형하다, 모양을 마음대로 바꾸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열을 가하면 액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먼저 이 붕어빵이나 와플 틀과 같은데 플라스틱 이 용액을 집어넣으면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동영상과 세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파스타 면 만드는 것처럼 제면기 같이 생긴 기계에다가 플라스틱 액체를 넣어서 그럼 실처럼 뽑아지는데, 이게 플라스틱 섬유가 되는 청바지의 원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풍선껌 불듯이 후 불면, 이렇게 바람을 쏘면 이 플라스틱이 비닐봉지와 같이 이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택배도 많이 시키게 됐죠. 이것을 비대면 소비라고 합니다. 이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다시금 플라스틱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이제 매립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해양 오염이라든지 국토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그럼 여러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플라스틱, 그러나 자연으로 썩어서 없어지는 소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바이오 플라스틱인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옥수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식물 물질로부터 화학 물질을 추출해서 만드는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그럼 썩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바깥에 두면은 미생물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그 사과를 먹습니다. 먹고 자기들이 이제 번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플라스틱이 미생물들이 좋아하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서 만드는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땅에 버리면 미생물들이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을 저희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화학연구원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플라스틱은 왼쪽 사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을 무겁게 담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기계로부터 플라스틱을 생산하면 동영상을 보았듯이 이 기계가 바이오 플라스틱 레진을 쌀알처럼 이렇게 담아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레진을 가지고 한번 필름을 만들어 볼까요? 이 플라스틱 레진을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열을 가해서 액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액체가 풍선껌을 불듯이 후 불면 이렇게 아까 봤던 비닐봉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썩을까요? 네.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개발한 이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흙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난 후 꺼내보면요,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많이 썩어져 있죠. 최소 6개월에서 1년 내에 이 플라스틱은 완전히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저희가 연구 결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오 플라스틱이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니고 선진국에서 플라스틱을 개발한 예가 있었는데, 치명적인 단점은 기계적 강도가 약해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담아가다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저희 연구팀의 바이오 비닐은 이렇게 20kg의 벽돌을 들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코로나 이후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금 일회용 마스크로 인해서 해양이 오염되고 있고, 그리고 단 2주 동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플라스틱으로서 여러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면서, 그리고 이 플라스틱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 플라스틱 재앙 문제와 코로나 문제를 같이 극복하고자 하는데 우리 역량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희 연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희 연구팀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저희 연구팀에 지원해 주셔서 다 같이 이러한 연구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팀에 대한 연구 영상들이 유튜브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TV에 다큐멘터리 보도된 예가 많은데, 이것들 다시 한번 봐주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이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